순천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상 반응 신고가 2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전 건강상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상포주구 논란이 소송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여수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부당한 행정 처리를 근거로 토지 소유주들 역시 여수시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고가 관리 부실 등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5명의 주민이 숨졌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노인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숨진 제주 지역 60대 노인이 맞은 백신과 같은 백신인데요. 고령에다 기저질환까지 있어서 백신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지만 보건당국은 보다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순천의 한 동네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81살 A씨. 예방접종을 한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의식하고 호흡이 없다고 저 흉통을 호소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이제 쓰러졌다고 그 신고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곧바로 순천 한국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8시 50분쯤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전국 14번째 사망자입니다. A씨가 맞았던 독감 백신은 녹십자가 생산한 지시플루 코드리밸런트로 지난 21일 사망한 제주 지역 68살 남성이 맞은 백신과 같은 종류입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상온 노출된 백신 17만 명분을 이미 전량 회수했기 때문에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발생 경위라든지 접종한 거랑 사망건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거기 병원 진료하신 분들 면담하고 보호자분들 면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거든요. A씨와 같은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 중 추가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이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백신 접종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은 광주의 80대와 목포의 90대, 순천의 80대 등 모두 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에서도 이 백신을 그 병원에 맞으신 분이 204명이 접종을 했거든요. 전혀 이상 반응은 없었다. 제가 순천에도 이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도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 등 111만 2천 명 가운데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41만 8천 명. 이 가운데 발열과 국소 통증 등 이상 반응 신고 22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남도는 이상 반응 모두 경증이라고 밝혔지만 전남 지역 인구 특성상 접종자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노인일 것으로 보여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접종 전 발열 등 호흡기 증상과 평소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 전에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상태가 안 좋으시면 접종을 좀 미뤘다가 해야 될 것이고요. 지난 11년 동안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관련성을 정부가 인정한 사례는 2009년에 한 건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 여수시를 방문한 걸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양천구 186번째 확진자가 지난 21일 여수 모 호텔의 예식장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CCTV 등을 분석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확진자와 동선이 중복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거주자가 장성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받은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로 확진이 돼 전남 확진자가 17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 25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한편 의료진들도 보호복을 착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감염으로 전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지역 감염 137명, 해외 유입은 42명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주민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주청 공무원부터 시공사와 감리업체 가릴 것 없이 모두 잘못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주민 5명이 허망하게 숨진 곡성의 산사태 사고. 경찰은 총체적인 인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2달 넘게 수사한 결과 허술한 안전관리가 공사 전반에 걸쳐 확인됐습니다.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비탈면 안전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감리업체도 현장 주변 산사태 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공사발주처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역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흙 같은 거, 돌 같은 거를 저 골자고에다 막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냥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것이 겐단합니까? 쏟아 내려버리. 그러면 여기 절대 산사태가 날 때가 아니에요. 곡성군 오산면 국도 15호선 확장공사는 산 정상 부위의 비탈면에 옹벽을 설치한 뒤 흙을 파내고 채우는 작업을 통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계속된 비와 사고 당일 시간당 50mm가 넘는 많은 비로 토양이 비를 많이 머금게 됐고 결국 토합이 높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특히 경찰은 시공사가 공사 현장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포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런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쭉 수사를 하면서 설계상, 시공상, 감리상, 그다음에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상 하자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 8월 말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4명을 한 차례 입건한 데 이어 공사발주처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등 5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도로 확장 공사 도중 산사태가 난 것은 전례가 없었다며 확인된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돌산 지역 유명 리조트 업체의 자연 파괴 행위에 대해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철저한 원상 회복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한 유명 리조트 업체가 특화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돌산을 빌대 산림과 갯바위를 무분별하게 훼손한 것에 분노한다며 여수시의 강력한 원상복구 명령과 해경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여수 MBC는 지난달 23일부터 유명 리조트 업체가 소미산에 길이 약 1km, 폭 10m에 가까운 불법 도로를 내고 갯바위를 시멘트로 뒤덮는데도 여수시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국 국가산단 가운데 화재 안전관리 불량 판정을 반복적으로 받은 업체가 여수산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 소방청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산단 내 업체 127곳이 3년 이상 매년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입주업체 대비 불량업체 비율에서도 여수산단이 46%를 기록해 조사 대상 가운데 2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수산단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며 전문 인력 확충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여수 상포지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여수시가 상포지구를 조성한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포지구 토지 소유자들도 여수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여수 상포지구입니다. 준공 인가를 받은 지 25년이 넘었지만 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 땅을 조성했던 삼부토건이 뒤늦게 지구 단위 계획 입안서를 제출한 건 2018년 11월. 하지만 보완 제출 기한을 1년 이상 넘기면서 택지 개발 자체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수시는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하고 한 법무법인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반 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삼부토건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실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삼부토건에서 소송 진행 중이라도 직접 하겠다 그러면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여수시가 승소해 공사 비용까지 확보한다 해도 기반 시설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6년 뒤인 2026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민선 6기 시절 여수시가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상포지구의 준공 인가 조건을 변경하고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분할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행정 처리가 적발됐습니다. 현재 상포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 땅을 구입하고도 등기를 못하고 있는 200여 명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여수시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허가를 안 해주던데 왜 여수시에서 그렇게 팔고를 해주고 모든 인허가 다 해줘가지고 세금까지 다 내고 했는데 땅은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포지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상황에 놓이면서 민선 6기 여수시장을 맡았던 현 주철현 의원에 대한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의 국회 시사회가 다음 달 열리게 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영화 동백 제작사 측은 다음 달 국회에서 여순 사건 서울 유족회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열 예정이며 내년 2월 베를린 인권영화제 출품한 뒤 4월쯤 국내 개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화 동백은 여순 사건 희생자와 가해자 유족 간의 갈등과 화해, 용서 등을 내용으로 한 작품으로 현재 후반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의 여순 사건 지원 단독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